네, 영화계 135화 킹스맨 골든서클의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선 시놉시스와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저하게 비밀에 둘러싸인 채 세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임무를 수행해온 독자적 국제정보조직 킹스맨. 그러나 어느 날 국제적 범죄조직 골든서클에 의해 킹스맨 본부가 무참히 파괴됩니다. 에그씨와 멀리는 위스키병에서 미국 켄터키라고 하는 키워드를 얻게 되고 그곳에서 형제 조직인 스테이츠맨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 위협적인 비즈니스를 추진 중인 골든서클과 수장 포피, 이들의 계획을 막기 위한 킹스맨과 스테이츠맨의 작전이 시작됩니다. 일단 스미스의 가벼운 감성이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그냥 억지로 3편 만들기 위해서 끼워 넣은 속편이라고 보는데 진검다리. 편편을 위한 진검다리다. 어쨌든 세 번째 작품 만들어서 완결 내기로 계약이 돼 있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속편 낸 거지 뭐. 저도 정말 재미없게 봤고 마냥 재미없다 이러면 또 저희가 이 팟캐스트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딱 심플하게 저는 1편과 비교하겠습니다. 킹스맨 1편과 비교하면 공평한 대결이잖아. 그래서 1편과 비교를 하면서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1편에서 잡아놨던 설정이 붕괴가 됐다는 생각이 너무 크게 들었어요. 킹스맨 단체에 대해서 킹스맨 1에서 설정하기를 2도 그렇지만 국가 권력을 능가하는 초법규적인 집단, 그래서 어떤 나라도 킹스맨의 행동을 방해할 수 없는 단체라고 설정이 돼 있죠. 근데 초반에 싸우다가 잘려버린 그 팔이 찰리의 기계팔. 그쵸, 찰리의 기계팔이 그거에 의해서 킹스맨의 자동차가 해킹되면서 네트워크가 다 해킹이 돼버리지. 그쵸. 국가 권력을 능가하는 이 초법규적인 집단인데 고작 로봇팔한테 그 몇 번 그 버튼 눌렀다고 해킹이 돼가지고 보안 장치도 없나봐. 그쵸. 킹스맨 본부가 해킹이 돼버리는 거죠, 아예 다. 그리고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막대한 부를 가진 킹스맨 집단이 에그씨랑 멀린만 빼놓고 괴멸을 당한다. 참 이 초반 설정부터 붕괴죠, 그냥 말 그대로. 다 아작내고 시작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쵸. 너무 초라하다. 고작 잘려나간 로봇팔 때문에 해킹이 다 됐는데 킹스맨 본부도 굉장히 많을 텐데 군데군데 다 미사일을 날린다? 근데 미사일이 날아갔는데도 영국 정부에서 움직임이 없다? 할 말 다 했지. 그치. 어디서도 뭐 영국 정부가 뭐 혼란에 빠졌다 이런 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 그치.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골든서클이 스테이츠맨은 왜 공격을 하지 않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 거지. 애초에 마약 가지고 협박을 할 게 없는 거지. 저 정도면 그냥 백악관 폭격해야 돼. 그치. 화이트하우스 다운이지 말 그대로. 참 초반 설정이 너무 생각 없이 대충 했다. 그런 생각이 좀 컸고, 두 번째로 에그씨 캐릭터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에그씨는 원래 1편에서는 하층민의 백수 정도의 캐릭터죠. 그러다가 에그씨의 아버지가 해리를 도왔던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랜슬러 시험을 보게 됐고 킹스맨의 요원으로 점점 성장하는 그런 캐릭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구석 쭈구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해리의 코드명까지 물려받게 되고 그치. 당당하게 킹스맨의 일원이 되는 그런 소공자 같은 거지. 그쵸. 그런 캐릭터였는데 이런 낮은 계급의 작은 동물도 죽이지 못하는 우리 점잖은 에그씨가 골든서클에서는 1년 만에 신수가 환해졌어요. 1편에서 우리가 갖고 있던 그 매력이라고 생각했던 점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일단 여자친구가 세된 공주죠 뭐. 남부러울 게 없어요. 거기다가 말할 때도 보면 약간 거들먹거리고 SNS로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도 찾아가서 말 몇 마디면 여자 꼬실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거기다가 너무나도 자신감 있는 게 뭐냐면은 을에 여자랑 자면은 여자친구한테 알리면 안 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 근데 여자친구한테 허락을 받습니다. 존나 뻔뻔한 거지 솔직히. 감독은 유머 코드로 넣었긴 했지만 실제라고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여자랑 잘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세상을 구하는 일이니까 너는 지금 이거 허락해야 돼. 뭐 이런 식의 지금 뭐 협박하는 뻔뻔한 뉘앙스 아니야. 그치. 그 여자친구는 말이 안 되지. 그리고 받아주는 것도 웃겨. 너 나랑 결혼하면 내가 어느 정도 봐줄 수 있어. 여자를 얼마나 낮게 취급하는 거야 감독이. 나 보면서도 좀 어이가 없더라고. 그런 에그씨가 이제 여자 질 속에 손을 집어넣어서 추적기를 매달고 아 이 정도면 됐지. 내 역할은 다 했어. 아 내 자지는 집어넣을 수 없다. 자지만은 지켰구나. 그런 식의 설정을 한 다음에 이제 나와버리고 아가씨하고 에그씨하고 발음도 비슷하네. 운율이 맞네. 참 그렇게 한 다음에 술집에서 혼자 슬퍼하는 아 나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했는데 여자친구는 이해해주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한남충스러운 그런 캐릭터로 만들어버린 거야.
우리 1편에 에그씨는 없어졌어. 그냥 007 된 거야. 그냥 본드걸 수준인 거지. 원래 킹스맨이 007에 대한 코드 비틀기로 먹혔던 거 아니야? 근데 그쵸. 007 돼버렸어 그냥. 그래. 캐릭터의 괴리감이 너무나도 큰 거야. 그리고 또 할 만한 이야기가 해리랑 작전을 펼치다가 키가 스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리가 냅다 쏴버리죠. 이 전개도 황당하기는 한데 그치. 여튼 일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에그씨는 해리를 개무시합니다. 진짜로 1편에서의 그 존경하던 모습, 막 그리워하던 모습, 그런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해리는 또 어떻게 말을 못하고 내 감은 들리지 않았어 그냥 이렇게 조용히만 있을 뿐이고, 캐릭터의 균형이 말도 안 되게 에그씨 쪽으로 넘어가 버렸고, 해리는 당당한 모습이 사라질 순 있는데 이렇게까지 캐릭터를 망가뜨리나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죠. 존나 궁상 맞지. 그죠? 아니 1년 만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는 하지만 너무 공감되고, 성장기에 소년 같았던 에그씨는 사라지고 이제는 데스노트의 류샤키처럼 뻔뻔해가지고 자기가 세상을 다 구하는 사람처럼 변해버렸잖아 이제. 여자 한둘 후리는 거는 일일 뿐이지. 그치. 캐릭터의 붕괴가 너무나도 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주류의 전형이었던 남성이 이제는 주류를 넘어서 호날두가 돼버렸어. 그쵸.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해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토전생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액션을 못 보여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비 덕후가 되어 있는 모습도 심지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작전 수행 중에 환영으로 보여지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비 환영이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잘 쓰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제 생각에는 첩자인 것을 어느 정도 눈치를 챌 때 그때 나비 환영이 이용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나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순수한 매개체이고 해리 본인한테는 진실로 보여지는 대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환영을 보는데 에그씨의 주위에는 뭐 아름다운 나비들이 있는데 위스키 주변에는 나비가 가려고 하지 않는다든지, 그러니까 위스키를 너무 근거가 없이 의심을 해버리니까 그치. 이런 나비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라도 직관적인 통찰력을 암시하는 거지. 그런 식의 방식으로 이 나비라고 하는 환영을 썼으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비를 연구하려고 하는 그 이유도 해리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이런 나비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좀 더 부각이 은유적으로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 활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딴 거 없이 그냥 나비 덕후인 거야. 그리고 자꾸 나비 때문에 트롤링 하게 되고 너무 이해가 안 가고 단순하게 생각 없이 처리했다는 느낌 때문에 그게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 어느 순간 또 나비 나오지도 않아. 맞아. 어느 순간 그냥 정말 트롤링 하려고만 나비 환영 쓸 뿐이야. 우스갯소리로만 넘어가려고 하는 감독의 의도가 너무나도 크다. 그 정도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뭐 그 다음에는 포피 캐릭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악당 캐릭터죠. 1편이랑 비교하면 사무엘 잭슨이 연기한 발렌타인과 대조할 수 있을 것 같죠. 1편에서 발렌타인 캐릭터는 제가 생각했을 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전 세계급의 IT 기업의 소유자죠. 그리고 캐릭터 자체도 굉장히 매력있죠. 힙합 스타일인데 정장도 이제 소화를 하는 약간 그런 믹스한 패션의 소유자이고, 햄버거나 먹는. 그쵸. 맥도날드. 그죠. 그리고 또 웃긴 게 피 한 방울만 봐도 구역질을 내요. 그런 사람이 인류의 개체수를 줄여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여가지고 지구의 자연을 살리자. 이런 정신 나간 생각을 하는 캐릭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사무엘 잭슨의 연기와 어울렸기 때문에 매력적이죠. 거기다 계획도 그럴싸합니다. 유심칩을 무료로 나눠준다. 통화 막 이런 거 다 공짜다. 이 서민들이 혹할만 하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핸드폰을 쓰게 되면 공격성이 극대화돼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되는 이제 그런 계획을 짜놓는 건데,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는 현실을 풍자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굉장히 계획이 트렌디하잖아. 요즘 영화에서 누가 유심칩을 무료로 배급을 해갖고 전자파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자 이런 생각을 하겠어. 그렇지.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세대와도 맞고 어찌 보면 실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공을 들였다는 거지. 그리고 이런 캐릭터가 해리를 죽일 때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보던 클리시한 장면을 패러디하지. 패러디하면서 깨부셔버리죠. 전형적인 영화라면은 여기서 주인공이 살아나가겠지만 내 영화에선 그렇지 않아. 뭐 이런 식이었지. 무참하게 눈에 총을 쏴버려서 이제 해리가 죽어버리죠. 그런 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발렌타인의 마지막도 그렇습니다.
이제 발렌타인이 에그씨한테 계획이 막히고 죽어가면서 에그씨가 다가오니까 발렌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뭘 그렇게 멍청하게 서 있냐? 이쯤에서 멋진 대사라도 하나 쳐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니까 에그씨가 너도 해리 죽일 때 말했잖아. 이건 그런 영화는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발렌타인이 아 완벽해 라고 하면서 죽어버리는 그런 이 캐릭터 자체가 기존의 클리셰와는 다른 비틀어버리는데 그 신선함을 캐릭터 자체가 입으로 말을 하는 굉장히 도발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면서 악당 캐릭터의 매력이 너무나도 완벽했었죠. 하지만 포피는 어떤가? 포피는 마약계의 큰손인데다가 비공식으로 세계 1위의 매출을 벌어들이는 인물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도 졸라 쩌는 것 같아요. 로봇파를 만들었는데 그게 킹스맨 모두를 해킹시켜요. 이 정도 돈을 번 사람이면 솔직히 발렌타인보다 더 거대한 기지를 만든다든지 더 수많은 막 군대 수준의 그 경비병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로봇이라면은 AI에 나올 법한 로봇들을 대량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그치. 경제력과 자금력을 가진 사람일 텐데 뭐 이거는 발렌타인보다 훨씬 허술해요. 발렌타인까지 갈 것도 없고 그냥 한국군 일개 중대보다 규모가 작아. 그쵸. 골목대장 수준으로 호위병력 갖고 있으니 이거 뭐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캐릭터도 좀 병신 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사람을 갈아가지고 인육벽어를 만드는 캐릭터인데 문제는 이 캐릭터는 또 채식주의자야. 그거 완전 생또라인 거지. 채식주의자 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욕하려고 만든 거지. 그쵸. 이중의 패러디지. 그러니까 채식을 안 할 거면은 니네 고기나 먹어라 뭐 이런 거지. 그치. 사람끼리 잡아 먹어라 뭐 이런. 근데 별로 내 취향에 맞는 개그는 아닌 것 같아요. 캐릭터도 그렇고. 그리고 아지트는 또 1950년대 모습으로 둔갑을 시켰고 하필 납치한 게 또 엘튼 존이에요. 뭐 저스틴 팀베이커나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엘튼 존을 납치시켜요. 그러니까 50년대에서 70년대 사이 취향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뭐 그쵸. 채식주의도 원래 그 기원이잖아. 그쵸. 히피이고 그때 마약 한창 범사회적으로 돌아다닐 때고. 그쵸. 딱 그 엘튼 존 세대 이야기 하는 거지 그냥. 그쵸. 근데 또 노처녀야. 이쯤 오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대충 여혐인 것 같아. 감독이. 맞아. 이 정도면은 야 노처녀고 채식주의자면은 합리적인 생각을 못하는 여자들일 거야. 그 정도쯤 결혼 못했으면은 다 그럴 거야. 뭐 그런 식의 여자를 보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을 용인했다는 것 자체가 난 너무 말이 안 돼. 거기다가 호위병력이 로봇견 2마리에다가 개빠지 개빠. 그쵸.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은 신용할 수 없어. 기계가 나. 뭐 이런 그러니까. 정도의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 전작의 발렌타인하고 비슷한 기조를 갖고 가는 거지. 채식바, 개바, 마약바 이거 다 통하는 거잖아. 보수적인 사람들 관점에서 요즘 날라리들 혹은 좌빨들 보는 뭐 이런 거거든. 녹색당이나 뭐 메갈이나 뭐 이런 거지. 그쵸. 딱 그런 인습적인 편견을 체화한 인물?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런 캐릭터의 집대성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발렌타인 그러니까 전작에서의 악당과 비교했을 때는 디테일도 떨어지고 거기다 계획도 말이 안 되잖아. 줄레모어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드론으로 그렇게 해독제를 보내줄 정도면은 차라리 드론으로 세계를 정복해버리지 왜. 그치. 다 터트려갖고 이런 캐릭터면은 로봇파를 만들 게 아니라 약물로 사람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캐릭터가 좀 전형적이지 않나? 뭐 그게 더 맞지. 근데 여기서의 로봇팔은 해킹하기 위한 수단인 거랑 후반부에 에그씨와 1대1로 싸울 때 도구로 쓰이는 거잖아.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렇게 로봇 강아지와 로봇팔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라면 지뢰 정도로 집입을 막을 테크놀로지가 아니거든. 드래곤볼의 부루마보다도 디테일이 떨어지지. 부루마 보면은 존나 능력자거든. 드래곤볼 탐지기도 자기가 만들어서 쓰고 이러잖아. 그쵸. 그리고 캡슐 하나 꺼내면은 거기서 물건 하나씩 나오고 도라에몽처럼. 그런 것만도 못한 거지 사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1편에 의족을 가진 발렌타인의 비서 가젤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비교할 만한 사람이 2편에서는 채찍을 휘두르는 위스키와 로봇팔의 찰리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이런 영화에서 빌런의 부하들이 어떻게 부하가 됐는지가 나오는 건 딱히 중요하지 않잖아요. 애초에 액션의 쾌감을 위해서 만들어진 캐릭터이기도 하고 그 가젤이라고 하는 비서도 전작에서 뭐 어떻게 악당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액션이 쩔잖아요. 의족으로 나와갖고 막. 그치. 피겨 스케이팅 같은. 그쵸. 그런 쾌감이 있었기 때문에 뭐 딱히 지적할 만한 게 없어요 사실. 액션의 쾌감을 보여주기 위한 캐릭터였기 때문에. 근데 2편에서는 좀 애매합니다. 위스키 같은 경우에 한 20초? 30초 되는 컷으로 연상되는 장면을 보여준 다음에 자기가 직접 입으로 말을 하죠. 사랑했던 여자가 약을 했던 사람들한테 무참히 살해됐다. 그러니 약을 하는 놈들은 모두 죽어야 된다.
아니 너무 논리가 빈약해서 변명을 할 게 이거밖에 없었나. 음. 너무 빈곤해 보이더라고. 채찍 액션을 보여주기 위한 캐릭터인데 이유가 너무 빈곤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찰리 같은 경우에는 찰리 캐릭터보다 로봇팔의 문제가 생겼어. 이 로봇팔이 후반부 액션을 보면은 에그씨한테 해킹을 당해. 에그씨의 손목시계. 아니 이렇게 쉽게 해킹 당할 거면 초반에 택시에서 싸우는 그 씬은 뭐야. 거기서 해킹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애초에 그걸 로봇팔을 제거를 못해갖고 킹스맨이 다 박살이 난 건데 당황스럽더라고. 아니 그리고 무슨 손목시계로 뭐 몇 번 했다고 그걸 해킹을 해. 참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위스키의 캐릭터 중에 무기는 정말 심각한 오게티가 있어. 채찍. 채찍이 그냥 채찍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전기가 들어와. 전기 채찍이지. 그렇죠. 그리고 감전을 시키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후반부의 액션을 보노라면 해리의 목에 채찍이 감겨 있고 전기를 켜서 감전시키겠다고 협박을 하죠. 그래서 결국 전기를 켭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속도로 해리가 그 전기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채찍을 벗어내죠. 목에 감겨있던 걸. 플래시보다 빠른 것 같아요. 그때. 아니 지금 늙어가지고 액션도 제대로 못하는 양반이 그치. 살려고 하니 플래시보다 빠른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거지. 뭐 퍼스트 클래스 찍는 거지 뭐. 그러니까 정지된 거지 시간이. 그거 보면서도 아 야 이건 논리가 너무 나갔다. 전기보다 어떻게 빠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그것도 지금 머리 한번 깨져가지고 움직이도 못하는 자꾸 나비만 쳐보고 있는 해리한테. 로봇견 하나도 제대로 상대 못하는데. 그치. 엘튼 존이 나와야지만 같이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인데. 넘어가서 심각한 오류 중 하나가 뭐냐면은 카우보이들이 채찍을 휙휙휙 머리 위로 돌린 다음에 집어던져가지고 상대방을 묶어버리잖아. 올가미처럼 쓰는 거지. 올가미처럼 쓰잖아. 근데 여기서 똑같은 액션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후반부에 전기가 지금 채찍에 돌아와. 근데 이 사람이 맨손으로 잡아갖고 휙휙 돌리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 뭐 고무고무 열매를 먹었나? 왜 감전이 안 돼? 뭐 투명 장갑이라도 꼈나 보지 뭐. 아니 씨 그딴 설정이 어딨어. 아니 웃긴 게 뭐냐면은 전기가 들어왔을 때랑 안 들어왔을 때랑 빛이 나고 안 나고의 차이가 있어. 그치. 근데 위스키가 전기가 들어오는 채찍을 잡을 때 그 잡는 부분부터 아래까지는 빛이 안 들어온다. 말이 안 되는 설정이야. 그냥 뭐 그거는 근데 설정 갖다 붙이기 나름이긴 하지. 아, 이 새끼는 전기가 안 통하는 인간인갑다 뭐 이러면 되는 거니까 뭐. 전기에는 안 통하지만 분쇄기에는 갈리는 사람이야. 분쇄기 안 갈리는 사람이 더 설정상 좋지 않아? 더 강력하잖아 그게. 그치. 그거 보면서 아니 저거 뭐 하자는 거야. 편의적으로 쓰는 거지 그냥. 그게 끝이야. 그리고 할리베일리랑 체인 테이텀은 정말 말 그대로 3편에 나오기 위한 포섭인데. 신스틸러. 그쵸. 체인 테이텀이 정말 말이 안 되는 액션을 하는 게 있어. 초반에 킹스맨 요원 둘과 싸워서 제압을 하잖아. 멀린하고 에그시. 그쵸. 능력이 개쩔어서 제압을 할 수 있다고 쳐. 손목시계는 어떻게 사용한 거야? 손목시계를 마취로 돌려. 체인 테이텀이. 그 다음에 직접 에그시를 맞춘다? 그치. 아니 본 적도 없는 무기일 텐데. 심지어 기절 수준으로 강도를 정확히 설정해놓고. 그치. 그러면서 킹스맨은 모른대. 그 장면 처음 나왔을 때 당연히 킹스맨의 정체를 아는 놈이라서 무기 체계에 대해서도 이해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 다들. 그쵸. 근데 그런 것도 아니야. 킹스맨 뭔지 모른대. 죽일라 그래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멀린은 내가 볼 때 복면가왕 섭외해야. 그냥 컨트리로드 부르려고 나왔어. 아니 컨트리로드가 왜 나오냐고. 아니 난 음악이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 그거 7080 콘서트 이런 데서나 불러야 될 거 아니야. 그니까. 그 시절에 한창 팝 듣던 한국 아재들이 좋아하는 노래 뭐 이런 거. 한국인이 사랑하는 팝송 100 뭐 이런 거. 그것도 졸라 웅장하게 부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음정을 올리면서 끝나. 존나 어그로 끌면서. 아니 복면가왕 나와야 돼 이 사람은.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 나는 진짜. 1편에서의 장점은 교회에서 사륙당하는 액션씬에서 정말 그 쾌감을 정말 비윤리적이지만 음악의 쾌감과 함께 잘 보여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머리가 터질 때 보면은 빰빠바밤빰 하면서 그 머리가 터진다는 그 잔인한 상상과 음악과의 리듬이 너무나 절묘하게 잘 떨어진 데다가 머리가 터지는 거를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폭죽처럼 묘사하잖아.
그게 웃긴 거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만화적인 연출이지 보면. 그치. 그리고 구태여 윤리적인 요소나 혹은 감동 코드 이런 거 넣어가지고 거리낄 여지를 만들지 않는다고. 그냥 거침없이 나가잖아. 그러니까 깔끔하다는 맛이 드는 거고. 그쵸. 근데 이런 거는 컨트리거든 이런 거 부르고 있으니까 아니 정말 생뚱맞아. 대놓고 감성 발휘하는 거 아니야. 참, 아니, 무슨 말을 이지를 못하겠더라고. 그거 보고 있는 해리랑 에그씨도 전작이었으면은 아 저 병신 무슨 죽기 전에 노래를 부르고 있어 이런 따분한 표정을 지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감동받고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어. 집잘 준비돼 있어. 영화가 장르가 바뀌어버렸어. 1편에서 좋아했던 점들은 다 물 건너간 거지. 그 정도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고 음악 사용에 있어서는 이거는 베이비 드라이버가 무조건 승. 솔직히 영화 자체도 베이비 드라이버가 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악 사용에 있어서만큼은 완벽하게 승리. 베이비 드라이버는 애초에 음악을 먼저 선정해놓고 거기에 스토리를 끼워 맞추는 시기니까 그쵸. 사실 음악 사용은 훨씬 나을 수밖에 없긴 하지. 사실 그마저도 음악 사용에 당위성이 없기 때문에 비판받을 여지가 그치.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킹스만보다도 잘 어울리는 선곡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나는 이번엔 어떤 참신한 무기가 나올까 생각을 했거든. 1편에서는 장우산이 등장을 했죠. 구두에서는 동무든 칼도 있고 신경 독이 들어있는 만년필, 수류탄 기능 있는 라이터, 전기 충격기 역할하는 반지, 손목시계, 방탄 정장 그런 것들 007 시리즈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영국 신사 아이템이지. 그쵸. 그것들을 무기로 쓰는 그런 개그 코드적인 유머라고 할 수 있지 이것도. 이번 작품에도 새로운 도구가 나오긴 합니다. 뚝배기가 박살나도 다시 복원시켜주는 이상한 젤. 정말 말도 안 되는 설정의 젤이죠. 그것과 폭탄. 해리가 향수 같은 거를 한번 누른 다음에 던져서 폭탄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수류탄 같은 거. 다 굳어버리죠. 뭐 이거는 이런 방구 설명도 없이 그냥 다짜고짜 무기로 쓰더라고요. 그렇지. 그게 끝이에요. 나 좀 새로운 무기를 기대했는데 원래 전쟁 영화에선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럴 거면 그냥 평범한 수류탄 던지는 게 낫지. 그쵸. 누구나 수류탄이 뭔지 알잖아. 거기다 채찍도 너무나도 클리셰한 느낌의 도구인지라 신박한 느낌도 없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느낌의 도구 사용이라서 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또 할 만한 이야기가 대통령의 행동. 이해가 안 가죠. 그거 트럼프 깐 거지. 그쵸. 대놓고 깠는데 그래 깔 수는 있어. 깔 수 있는데 그 처우가 좀 웃겨. 야구를 한 사람들은 다 체육관에 모아놓고 동물우리 만들듯이 다 케이지 안에 하나하나 넣고 이렇게 탑처럼 쌓잖아. 젠가처럼. 그치. 이게 말이 돼? 그리고 더 웃긴 게 그렇게 한 다음에 사람들이 별 뭐 이렇게 불만도 갖지 않고 그냥 다 조용히 나가. 그리고 대통령의 행동에 비판받는 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케이지에 몰아넣는 행동에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내린 결정 있잖아. 마약 중독자들 죽여서라도 통치를 이어나가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까인 거긴 한데 사실 그 정도로 탄핵이 일어날 거였으면 진작 탄핵됐어야지. 그치. 이미 사람들 그렇게 케이지에 몰아서 탑처럼 쌓은 순간부터 이미 끝난 거지. 심지어 부통령도 보내버려. 미친놈이야. 그러니까 아니 아무리 영화라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전개라서 너무하다 싶더라고. 그리고 나는 제일 이해가 안 갔던 이 액션 중에 하나가 여자 로봇 인형이 나오잖아. 걔가 이상한 투포함 같은 걸 쏴 공중에다가. 그래서 이제 떨어질 때쯤 되니까 해리가 다시 총을 쏴가지고 그 포탄을 로봇한테 돌려주지. 그리고 갑자기 카메라가 전장 상황을 딱 보여주는데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 로봇과 등장인물 2명에 그치. 그냥 직각으로 쐈으면 바로 맞아서 터져서 죽었을 각이었어. 근데 굳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무기를 쐈어야 했느냐.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직방으로 쏘면 그냥 뒤지는 각인데. 그치. 좀 포트리스를 안 해본 거지. 그냥 빨콩으로 직사하면 죽는 건데 그니까 괜히 포물선 그려가지고 검콩으로 죽인 거지. 마지막으로 이건 사족일 수 있는데 맨 마지막에 2대1로 전투하는 장면 있잖아. 위스키하고 해리와 에그시. 네. 카메라 액션이 다한 느낌으로 굉장히 막 역동적인 카메라 무빙을 보여주죠. 근데 중간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위스키가 도끼를 집어던집니다. 근데 도끼가 느리게 날아가요. 그래서 그 느리게 날아가는 걸 해리가 피하고 그 되게 도구 사용을 자기 편의에 맞춰서 어떻게든 껴맞추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액션을 한 느낌이지 인물들이 서로 싸운다는 느낌은 별로 안 들더라고요. 타격감도 별로고. 그치. 그래서 이 장면 보면서 만약에 카메라가 정지돼 있고 배우들의 액션만 봤으면은 정말 질 떨어지는 액션이었을 것 같고 이런 액션은 사실 성룡이 주특기잖아. 성룡 영화 보는 게 낫다. 이런 액션 어설프게 보여주는 바에. 근데 요즘 액션이 다 그런 식이긴 해. 어벤져스도 그런 수준이잖아 사실.
근데 난 솔직히 그 2대1 싸움 보면서 11화의 마지막 액션이 훨씬 역동적이고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11호는 그나마 공간이라도 넓잖아. 거기서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그 역동성이 좀 있긴 있지. 근데 그것도 스파이더맨이나 아이언맨쯤 되는 애들 얘기고 블랙 위도우 이런 애들 액션은 진짜 개똥이야.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11화가 더 낫다고 느낄 정도로 참 액션이 장점이었던 영화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싶더라고.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땐 초반에 나왔던 택시 액션씬 있잖아. 그게 끝이야. 그거 말고는 이 영화에서 볼 게 없는 것 같아. 그게 그리고 거의 트레일러 수준이잖아. 그러니까 다짜고짜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액션부터 보고 시작하라는 그냥 트레일러지 뭐 그냥 광고 보고 온 거야. 오프닝에서. 딱 그 정도. 그리고 단역들의 연기가 너무 어설프다. 초반에 생일이라고 추가해주면서 얘기할 때 보면은 대사 치는 게 너무 어색하더라고. 그 에그시 친구들. 에그시 친구들. 그리고 PT 하면서 나레이션 하는 과정도 전작에 비교하면은 사실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옥자에서 틸다 스윈튼이 PT 하는 거는 정말 애플에서 PT 하는 급이구나. 여기서 보여주는 PT는 정말 그냥 엘튼 존이 쌍욕하는 거 보여주는 재미밖에 없구나. 엘튼 존 왜 나온 거야? 몰라. 엘튼 존이 아니라 난 믹폴린 줄 알았어. 믹폴리? WWE 보면은 양말 손에 끼고서 상대 존나 후드 옆에는 하드코어 레슬러 있어. 걔도 존나 엘튼 존처럼 체형 뚱뚱하고 뭐 외모상으로나 이 극에서 수행하는 역할상으로나 위화감이 전혀 없어. 그대로 대응될 수 있을 정도야. 그리고 믹폴리는 양말로 상대를 조지지만 엘튼 존은 볼링공으로 조진다고. 그치. 존나 캐릭터 보소. 아니 엘튼 존 그 2단 협착인 또 뭔데? 엘튼 존 심장병 있는 사람이라고. 그것도 졸라 멋있게 찍었어. 노인 혹사하지 말라고. 그리고 진짜 어이없는 개그 센스가 뭔지 알아? 뭐? 로봇견 두 마리 이름이 베니 앤 제트잖아. 베니하고 제트잖아. 그거 엘튼 존 노래 아니야. 그치. 친구다 이거지. 엘튼 존이 쓴 곡들이 엘튼 존 보고 친구라고 반기는 거지. 그치. 공격도 안 하고. 그래 다시 죽이고. 그리고 나는 강아지에 대해서 할 얘기가 또 있는데 제이비가 죽잖아. 킹스매시엄에서 작은 강아지 죽이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잖아. 이게 존나 내로남불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줄리엔 무어의 로봇견이 아무리 죽이려고 한들 결국 애완견이잖아 줄리엔 무어한테는. 근데 무참하게 죽이는 건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지만 그치. 제이비가 죽은 거에 대해서는 오열한다고. 딱 그 정도.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 우리나라로 번안해서 영화를 만든다면 엘튼 존 역할엔 조영남이 어울릴 것 같다. 그리고 포피 역할에는 윤여정. 중간에 보면은 엘튼 존한테 짖으면은 목에 전기 통하는 거 매달아 놓잖아. 헛소리 하면 그 전기 키잖아. 그런 식으로 윤여정이 조영남 잡아다 놓고 개소리 하면 목에 짖는 거 그거 막 지지직 해가지고 데려다 놓고 하면은 정말 우리나라스러운 유머가 될 수 있잖아. 킹스맨에서 가죠 오늘. 그치. 대통령은 이명박 되는 거지. 아니면 박근혜 해갖고 얼굴에 파란빛 도는 거지 약해가지고. 진짜 그런 풍자 영화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 그런 걸로 재미를 찾을 수 있는 이런 영화였던 것 같아. 그럼 슬슬 마무리 해볼까요? 네. 저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재미없게 봤고 이게 영화냐 싶을 정도로 참 전작에서 있었던 장점들을 모조리 버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만 정말 뭉쳐놨다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성령이 나왔던 러시아어나 턱시도 같은 영화가 훨씬 재밌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 보면서 난 좀 끔찍했어. 누가 손으로 내 똥꼬에 추적기를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봐. 똥을 싸도 안 빠질 거 아니야. 암덩어리처럼 내 똥꼬에 내 장내 추적기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치. 얼마나 끔찍해. 솔직히 이런 개그 칠 수 있어. 개그로 칠 수 있어. 뭐 아메리칸 파이에서는 친구 엄마랑도 자고 막 그런 패들판 그런 영화들 많잖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그걸 보여주면 안 돼.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야. 이건 큰일 난 거야. 그게 어떻게 개그가 될 수 있어. 이건 남혐 여혐을 떠나서 미친 새끼인 거야. 이게 어떻게 유머가 될 수가 있어. 보면서 난 약간 공포스럽더라고. 혹시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끔찍할까. 감독 미친 새끼인 것 같다. 엉덩국이지 엉덩국. 설정이잖아. 추적기를 맞았으니 오래 가지 못할 거야. 뭐 참, 이런 거지. 내가 남성인데도 이렇게 불쾌했으면은 여성이면은 정말 쌍욕을 했을 것 같아. 저급하지. 그리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추적기가 작동하는 원리가 점막에 활용하려고 그런 거였대잖아. 그래서 피부에 붙이면 안 되는 이런 설정이잖아. 그치. 근데 인간 몸에 점막이 질만 있는 게 아니거든. 그치. 막말로 키스해가지고 그거 추적기 달아도 되는 거야. 입안이 점막이잖아. 뭐 그리고 질에서 그게 안 빠져나갈 정도면은 뭐 입안에서 뭐 빠져나가겠어 이게? 그치. 애초에 설정이 말이 안 돼 이거는. 웃기려고 만들어 놓은 설정이야. 근데 이게 개그 센스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냥. 이게 뭐 미친 새끼도 아니고 사람 불쾌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영화였고 이 영화에서 유용한 건 블루투스의 기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별점은 1.5점인데 그래도 맨 마지막 역동적인 카메라 액션, 배우의 액션이라기보다는 카메라 액션이었거든. 그거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5점이고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분이 불쾌해집니다. 이미 100만 명 넘게 봤어.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전형적인 소편 영화. 전편의 그 흥행을 이어나가려고 하는데 그냥 졸속으로 만든 거지. 그래서 전편에 있던 코드들을 대충 재활용하고 좀 더 자극적으로 액션 같은 거 넣고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영화 아닌가. 나홀로 집에 2가 딱 그렇잖아. 나홀로 집에 1하고 비교하면. 뭐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소편 영화들이 있는데 괴를 같이 하는 영화다. 독자적인 가치도 없고 시리즈의 한 편으로서 거쳐가는 그런 수준이지 이 작품 자체 가지고 얘기할 게 전혀 없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팔려고 나온 영화. 전편보다는 못한데 그냥 뭐 그래도 톡 쏘는 맛은 있네 뭐 이러고 관객들 보고 가겠지 라는 생각으로 만든 영화라고 보이고, 근데 굳이 얘기하자면은 매년 나오고 영화관에 걸리고 극장에서 사용되는 그런 영화들의 그냥 평균적인 수준, 뭐 그 정도 수준의 영화를 그냥 낸 게 아닌가. 그냥 팝콘 무비 만든 거지. 상업 영화라는 게 수준이 다 이런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쵸. 뭐 그래서 별점을 주자면 1개 반 주고 싶고요. 사실 그냥 객관적으로 다른 영화들하고 비교해서 보면은 한 2개 정도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감독의 미천이 너무 다 까발려진 게 그 점 때문에 1개 반 정도 주고 싶네요. 네, 하여튼 그랬습니다. 저희의 감상평은 이랬고, 네, 저희가 오늘 다룬 영화 킹스맨 골든 서클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